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목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는데요. 최 대행은 헌재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기존의 입장 외에는 구체적인 임명 시점 등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 이래 헌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거란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를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임명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다만 언제 임명을 결정할지는 최 대행에게 달려 있습니다. 최 대행 측은 아직 임명 시기 등 추후 계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최 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결정문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구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국회 측은 최 대행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밟아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영향과 정책 대응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범부처 비상수출대책과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 등이 우리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각별한 관심을 두고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경제계와 정부의 대미대회 소통 활동 결과와 주요국의 동향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소통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의 파주 운정 중앙과 서울역을 잇는 구간이 개통 2달 만에 이용객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수서 동탄 구간은 개통 초기와 비교해서 하루 평균 이용객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연말 운행을 시작한 GTX-A 파주 운정중앙 서울역 구간. 개통 2달 만에 220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일 기준 하루 평균 이용객은 4만 1천여 명. 경기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22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출퇴근 수요가 몰렸습니다. 수도권 서북부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일상을 바꾸고 수도권 전체의 경제 지도를 재편할 획기적인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 개통 초기 하루 평균 7천 명에 그쳤던 수서 동탄 구간 이용객은 11개월 만에 15,000여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GTX-A 이용객 증가에 대응해 운행 횟수를 늘리고 시설도 개선합니다. 우선 운정중앙과 서울역 구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을 기존 10분에서 6.25분으로 줄입니다. 열차 편성도 기존 7개에서 10개로 늘리고 하루 왕복 운행 횟수는 282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GTX 연신내역의 경우 전용 출입구를 개방해 기존 지하철 3, 6호선을 거쳐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15일부터는 GTX-A 노선 중 이용자가 가장 많은 GTX 서울역에 지하철 1호선과 연결되는 전용 환승 통로를 운영해 승객의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GTX 운정중앙역에는 GTX 역사와 연계된 파주형 간선급행 시내버스 노선이 지난 8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GTX-A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개선과 연계 교통망 확충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추가 파병과 관련해 일부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규모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국면을 지나고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도 북한이 올해 초 병력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했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상자 10명이 발생한 세종 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진행 중인 건설 현장 22곳에 대해 3주간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합니다. 다리 간 거리가 50m 이상인 전국의 고위험 교량 공사 현장 349곳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합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 감독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